그날 나는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보험을 3개나 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동의와 서명?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서명하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밥을 씹을 때마다 마음이 모래 같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지만 어떤 물은 피보다 더 짙었고 어떤 피는 물처럼 쉽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이순정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현관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가꾼 화초, 이 손은 이제 주름투성이지만 여전히 흙 냄새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날은 흙에서 이상한 비린내가 났어요. 제 마음이 그랬나 봐요. 부엌에서 전기포트를 올리고 TV를 켰는데 아침 뉴스에서 고령자 금융사기 기승이라는 자막이 지나가더라고요. 진행자가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교묘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어요. 가족이 사기꾼이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때 아들 정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갈 때 내가 모셔다 드릴게 할 말도 있고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할 말이라는 게 이상하게 걸렸어요. 요즘 저희가 대화하면 꼭 결론이 집 팔고 요양원 가라는 얘기로 흘러가거든요. 저는 아직 제 다리로 잘 걸어요. 밥도 해먹고 마당에 빨래 느는 기쁨도 알아요. 그런데도 정태는 자꾸 엄마가 편해야 우리도 편해라고 말해요. 그 말이 언제나 친절하긴 한데 뭔가 팔꿈치를 베이는 친절이더라고요. 정태 차에 탔어요. 새 차 냄새가 진동했어요. 엄마, 보험 하나 들어놨어. 보험은 벌써 있잖아. 예전에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들어둔 거. 그거 오래됐고 보장도 약하고 요즘 건 간병비도 잘 나와. 엄마 나중에 혹시 쓰러지면 내가 간병해야 하잖아. 나중에라는 말을 참 빨리 하더라고요. 마치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그래, 뭐 내가 알아서 하려무나. 근데 도장하고 서명은 필요해. 사인만 하면 돼.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펜을 잡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도마 위에서 생선 만질 때처럼. 나중에 다시 보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태는 웃으면서 그래, 엄마 천천히 하자 하더라고요. 그 주 일요일 며느리 나영이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소금이 살짝 과했지만 정성은 고마웠어요. 어머님, 요즘 밤에 잘 못 주무신다면서요. 제가 영양제 좀 챙겨왔어요. 작은 흰 봉투에 파란 캡슐이 들어있더라고요. 영어로 뭔가 쓰여 있었고요. 의사 처방이야? 아니요, 건강보조제요. 해외 직구라 효과 좋아요. 저는 바로 먹지 않았어요. 서랍에 넣어뒀죠. 그날 밤 이상하게 입안에 쓴맛이 고였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실손 보장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가입하신 건으로. 제가요? 최근에 가입한 게 없는데요. 네. 지난달에 동양생명 간병보험 그리고 이번 달 삼성화재 상해보험 추가로요.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거 누가 했죠? 보장 대상자 본인과 직계 가족이 대리로. 여기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고요. 전자서명? 네, 공동인증서. 로그인 기록이 있고 대면 서명이 스캔되어 있습니다. 숨이 잠깐 멎었어요. 제 서랍 속 주민등록증과 도장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의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서류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가족분 허락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손등에 검버섯이 유난히 커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의 자국이 누군가에게는 금액표처럼 보였던 걸까요? 마당을 쓸다가 영수증 하나를 주었어요. 편의점 결제 내역인데 보험 설계사와의 커피값이라고 메모가 달려 있더라고요. 결제 카드는 정태 이름이었고 날짜는 그가 저에게 병원 데려다 줄게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바로 동네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님, 이 파란 캡슐 좀 봐줘요. 이게 뭐야? 약사분이 캡슐을 꺼내 확대경으로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수면제 성분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보조제라기엔 조합이 이상해요. 어르신, 누가 준 거예요? 며느리가. 이거 독성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그림자를 끌고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나영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창틀을 닦는 척하면서 들어보니 네 팀장님, 네 어머님 거는 다음 주에 마무리할게요. 네, 보험 쪽은 남편이 설계사랑 얘기했고요. 네 도장은 엄마가 잘 모르셔서 아들인 남편이 대신 절차 밟는 걸로. 네, 그쪽이 빨리 처리되면 요양원도요. 요양원? 마무리? 청소기 소리가 갑자기 멎더니 나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 시선이 잠깐 마주쳤는데 그 애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어머님, 창틀은 제가 할게요. 손 베이면 안 되잖아요.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제 미소는 오래된 접시처럼 금이 가 있었지만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파란 캡슐을 작은 유리병에 옮겨 담고 라벨을 붙였어요. 며느리가 준 약이라고요. 그리고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비타민 캡슐을 동네 약국에서 주문했어요. 나영이가 어머님, 그 영양제 드셨어요? 라고 2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응, 괜찮더라고 답했어요. 거짓말이 목에서 가시처럼 걸렸지만 이 가시는 제 살을 찔러 저를 깨우는 가시였어요. 다음 날 저는 정태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보험, 내가 설계사분이랑 직접 얘기해 볼게. 나도 알아야지. 잠깐의 침묵 후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그럼 엄마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뵈어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요. 설계사가 유난히 다정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자녀분 효심이 대단하세요. 효심?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태블릿에 제 이름의 사인이 있었어요. 획수는 비슷한데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설계사 눈이 얇게 떨리더라고요. 어머님, 가족분이 대리로 진행하신 요즘 다 그렇게 어머님을 위한, 제가 모르는 저를 위하는 건 날 위한 게 아니죠.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서류 사본 요청서만 작성하고 나왔어요.
비가 내리던 날 밤 정태가 늦게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몰래 한 건 미안해. 근데 다 엄마 위해서야.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어. 우리도라는 말의 주어가 이제는 정태와 그의 가족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살 수 있다고? 누구 삶인데? 엄마가 혹시라도 쓰러지면 병원비는? 간병비는? 내일이 두려워서 오늘을 못 살잖아.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거야. 그 대비가 내 몰래 내 이름을 쓰는 거니? 엄마, 서류는 다 합법이야. 합법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법 뒤에 숨어요. 법은 우산일 때도 있지만 가끔 검은 비닐봉지일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 보이지 않게 하는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정태가 돌아갔는데 1시간쯤 뒤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당 자갈 밟는 소리, 뒷문 쪽에서 서성이는 소리. 저는 거실 등을 끄고 창문 틈 사이로 봤어요. 그림자 2개가 보이더라고요.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뒷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눌렀어요. 그리고 문패 뒤 CCTV 불빛도 확인했고요.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3분쯤 뒤에 발소리가 사라졌죠. 그때 알았어요. 바닥을 한 번 더 쓸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먼지가 아니라 마음을요. 사흘 뒤 약국에서 주문했던 비타민 약 배송 상자가 도착했어요. 저는 비타민 캡슐을 파란 보조제 병으로 옮겨 담았어요. 나영이가 준 진짜 약은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먹어보니 괜찮더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나영이한테서 하트 이모티콘이 왔어요. 그 하트가 칼집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마루에서 발을 헛디디는 신용,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신용, 무릎을 다치지 않게 몸을 비스듬히 쓰러뜨리는 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베개로 실습도 했어요. 제가 저를 지키려면 때로는 약한 척 넘어지는 법도 알아야 했거든요.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제 시나리오에서 먼저 넘어져 봐야 하니까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정리했어요. 정태가 보험 얘기를 꺼낸 날, 설계사 영수증 날짜와 나영이가 캡슐을 건넨 날, 밤에 들려온 뒷문 발소리 시간, 정태가 합법이라 말한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었어요. 약국 상담 기록 확보, 보험사 서류 사본 수령, CCTV 백업,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전체 상황 통지. 마지막 항목에서 펜이 멈췄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 산재 문제로 한번 상담받았던 곳. 굳이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표정의 무늬를 읽어주는 사람들이죠. 어머니, 요즘 고령자 위탁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자서명도 문제예요. 주민등록증 사본은 어떻게 확보된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 예전에 대출 알아본다고 맡겼던 적이 있어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음, 캡슐 원본, CCTV, 보험사 서류 사본, 그리고 가능하면 유도 질문으로 자발적 진술을 받아내세요. 아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피해를 막는 게 우선입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저녁에 정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보험은 내 말대로 하자.
근데 보장 금액이 어떻게 돼? 왜 엄마? 나중에 너가 너무 힘들지 않게. 내가 없어지면 너가 편해야 하잖아. 반대편에서 짧은 숨멈춤이 들렸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보장 금액이 크면 엄마가 잘해줄수록 너가 더 손해 아닌가 싶어서. 정태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대비. 네 아빠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보험금이 아니라 밥으로 너 키웠다.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요.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맨 끝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각오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틀 뒤 나영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가서 집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워두시면 좋고요. 영양제는 계속 드시죠? 위험한 물건? 무엇이 위험할까요? 칼? 약? CCTV? 저는 답했어요. 그래 와라. 미끄러운 욕실도 좀 봐주고. 저는 욕실 매트를 일부러 치웠어요. 샴푸병 위치도 바꾸고 넘어지면 크게 아프지 않게 제가 만든 안전한 위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파란 캡슐병을 식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놨어요. 그 병 안에 든 건 비타민이었죠. 서랍 속 라벨 붙인 작은 유리병에는 바꾸기 전 캡슐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아들. 이렇게 만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내 편이 될게. 촛불이 살짝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이었겠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나영이가 밝은 미소로 봉투를 흔들었어요. 이거 영양제 더 가져왔어요. 해외에서 요즘 구하기 힘든 거래요. 정태 눈빛이 집안을 훑었어요. 욕실, 부엌, 식탁 위에 파란 병. 엄마, 요즘 어지럽다며? 오늘은 그냥 쉬어. 집안일은 우리가 할게.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물 한 잔만 가져다 줄래? 그 파란 캡슐이랑. 제 말에 나영이 눈동자가 0.5초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했지만 저는 봤어요. 표정의 무늬를 읽는 건 제 평생의 일이었거든요. 정태가 물컵을 가져왔고 나영이가 파란 병 뚜껑을 땄어요. 그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캡슐을 골라 검지와 중지 사이로 비비듯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2알 드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저는 캡슐을 손에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무게. 비타민의 매끄러운 표면이었죠. 그래, 그런데 너희도 하나씩 먹어볼래? 그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정태가 웃었어요. 엄마, 우린 커피 마셔서. 나영이가 곧바로 말했어요. 이건 어머님 맞춤이에요. 저희에겐 안 맞아요. 영양제는 다 좋은 거라며? 해외 직구라며? 좋은 건 다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정적이 흘렀고 침대 시트 같은 친절은 드디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영이 손에서 건네받은 파란 캡슐을 손에 쥔 채로 잠시 눈을 감았어요.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알맹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 모든 빚을 얹어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먹어. 같이 먹자.
정태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나영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매일 챙겨 먹어요. 그럼 한 알 더 먹는다고 탈 나겠니? 이왕 좋은 거라면 내가 안심도 할 겸.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천둥이 울렸어요. 나영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정태는 곧장 웃음을 지으며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괜한 의심은 그만해. 우리도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잖아. 엄마 위해서라. 참 좋은 말이다. 제가 그 말끝에 힘을 주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일부러 파란 캡슐을 입에 넣는 척하며 잔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목 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혀로 밀어 올려 손바닥에 감췄죠. 그들 눈에는 제가 삼킨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물을 삼키고 나서 입술을 훑으며 웃었어요. 됐다. 이제 안심이 된다. 잠시 후 나영이가 부엌으로 가는 걸 봤어요.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켰어요. 그 순간부터 제 귀는 그들의 목소리에 매달렸죠. 여보, 왜 그렇게 불안해? 혹시라도 엄마가 눈치챈 거 아냐? 설마. 나도 아까 떨렸지만 이미 드셨잖아.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오겠지. 보험사에도 연락해놨어. 한 달 내로 정리된다 했어. 잘 됐네. 집도 팔면 요양원으로 보내고 그 다음은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 기분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저는 손에 쥔 캡슐을 꼭 쥐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칼처럼 제 귓속을 베었어요. 제 목숨을 숫자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제 자식과 며느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면 지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 피곤하다. 그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손에 쥔 캡슐을 유리병에 넣었죠. 라벨에는 증거라고 적었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정태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영이가 웃으며 말하던 그 문장. 그 다음은 우리 인생이야. 제 인생은 언제부터 그들의 준비물로 전락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몸이 무거운 척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나영이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양제가 효과 있긴 한데 처음 며칠은 몸이 적응하느라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독약 냄새가 났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고맙다. 저는 일부러 기침을 한 번 더 했어요. 나영이 눈빛에 묘한 만족이 스쳐가는 걸 봤어요. 그날 오후 정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같이 가자. 건강검진 예약해놨어. 갑자기 웬 검진? 엄마도 나이 들면 챙겨야지. 이번엔 내가 다 비용 낼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비용을 내는 건 병원비가 아니라 제 목숨값인데. 그래, 가자. 병원 대기실에서 정태는 제 서류를 들고 접수를 했어요. 저는 몰래 가방 속에서 녹음기를 켰어요. 의사가 제 앞에서 차트를 넘기며 물었어요. 최근에 약을 복용하셨습니까? 네, 영양제라고 들었어요. 의사가 약통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죠? 며느리가.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이상하면 이 번호로 바로 연락하세요. 독극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의사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태가 물었어요. 엄마, 의사 뭐래? 별거 없대. 그냥 나이 드니 기운 없을 뿐이라고. 그렇지? 역시. 그러니까 내가 보험도 챙기고 있는 거잖아. 엄마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제 귀에는 독소가 스며드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날짜, 상황, 대화, 그리고 증거를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히는 진실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며칠 뒤 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집에 잠깐 들러도 돼요? 제가 좀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네 정성 덕에 내가 살지. 제 목소리는 고마움으로 가득 찬 듯 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전쟁 북소리로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그래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당신이 지켜주지 못하는 자리를 내가 채울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나영이가 다시 약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건 더 좋은 거예요. 이번엔 꼭 챙겨 드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너가 이렇게 애써주니 든든하다. 하지만 그 순간 봉투는 제 손에서 증거물로 변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그들의 덫을, 그들 자신이 밟게 만들겠다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조용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녹음기와 약봉투, 보험 서류 사본을 가방에 넣고 파출소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경찰관 얼굴에 놀람이 번졌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니,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오겠지. 보험사에도 연락해놨어. 한 달 내로 정리된다 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경찰관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조심하시고 가능한 한 계속 자료를 모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파출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가 숨지 않고 싸워서 이길 거다. 경찰서를 다녀온 뒤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할 일이 분명해졌거든요. 증거를 더 모으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정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요즘 계속 기운 없어 보이던데.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기운이 없네. 영양제를 먹어도 그렇더라. 걱정 마.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예정된 시한부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제는 이게 제 목숨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정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내가 든 보험 말이다. 보장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냐? 엄마, 그건 왜 물어?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태가 낮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손해볼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다 엄마를 위한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기에 그의 목소리가 또렷이 담겼죠. 며칠 뒤 나영이가 다시 집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속 편하게 드시라고. 죽 냄새는 고소했지만 제 속은 서늘해졌어요.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들어 한 입 삼키는 신용을 했다가 그대로 내려놨어요. 맛있네. 그런데 너희는 안 먹니?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 드시라고 끓인 거예요. 저는 죽그릇을 부엌에 두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장 그 죽을 조금 떠서 작은 통에 담았어요. 라벨을 붙였죠. 죽 샘플이라고요. 그날 밤 나영이와 정태의 대화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해. 어머님 상태 보니까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거야. 보험사 쪽도 준비 다 됐대. 장례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준대. 그럼 이제 진짜 끝이네. 드디어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는 방문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였거든요.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죽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혼자 드시지 마세요. 모든 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며칠 후 경찰은 분석 결과를 알려줬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고용량 복용 시 호흡곤란, 심장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체포할 수 있나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확실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럼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CCTV, 녹음 장치, 잠복 요원을 배치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서 오래된 불씨가 활활 타올랐어요. 며칠 뒤 정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쉬다가.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래, 갈게. 이번엔 내 말대로 하마. 너희한테 민폐만 끼치지 않으면 됐지 뭐.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려는구나. 이제 드디어 최종 대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주말, 저는 정태 집으로 갔어요. 나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방 준비 다 해놨어요. 편하게 쉬세요. 저는 방에 들어와 가방을 풀며 녹음기를 켰어요.
경찰이 준 작은 송신기도 켰고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나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몸 보신해야죠. 이거 홍삼 음료에 특별히 좋은 성분을 넣었어요. 저는 잔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정태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어요. 엄마, 꼭 드셔야 돼. 이거 마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잔을 들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내가 복이 많구나. 그리고 입술에 잔을 댄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정태와 나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영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얼른 마셔요. 저는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다. 충분히 들었어.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정태, 이나영, 당신들을 이순정 어머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정태와 나영이는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영양제 드리려 한 건데요. 경찰은 증거물을 내밀었어요. 음료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대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 이제 다 세상이 알 거다. 정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해서였어. 저는 냉정하게 웃었어요. 아니, 널 위해서였겠지. 너 욕심과 너의 삶을 위해서.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단단한 각오만이 남았어요. 제 인생을 끝내려 했던 그들 앞에서 저는 끝까지 당당해야 했거든요. 며느리와 공모해 친어머니를 독살하려던 아들의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70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공방전까지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마지막까지 반전이 있는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고 내 심장은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웠어요.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나영이가 다 시킨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나영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먼저 보험 얘기 꺼냈잖아. 나보고 약 챙기라 했잖아. 그들의 말싸움은 내 귀에는 낯선 사람들 대화처럼 들렸어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잃었다. 자식이든 며느리든. 조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경찰관이 나를 불렀어요. 어머니, 내일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그런데 아드님 진술이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겁니다.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픕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지만 더는 내 피가 아닙니다. 며칠 뒤 법정에 섰어요.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순간 무릎은 떨렸지만 똑바로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저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제 목숨을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자식입니까?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떤 피는 썩어서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미안해. 순간의 욕심이었어. 난 정말 엄마를 사랑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거다. 사랑은 목숨값과 바꾸는 게 아니다. 며느리 나영이는 끝까지 싸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결국 이긴 건 저예요. 왜냐면 당신은 가족을 잃었잖아요. 빈집에 혼자 남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똑똑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잃지 않았다. 오히려 되찾았다. 내 삶, 내 존엄, 그리고 나 자신을. 재판은 길게 이어졌어요. 경찰의 녹음 파일, 약 분석 보고서, 보험 설계사 진술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정태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 공범 이나영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끝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어요. 어머니, 아들을 고발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눈을 감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저는 끝까지 제 이름과 제 목숨을 지켰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집이 낯설었어요. 벽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물감 묻은 손으로 내 치마를 잡던 그 미소 지은 사진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켰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걸 다 버티셨어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릴 자신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달았어요. 잃어도 괜찮다. 내가 나만은 잃지 않으면 되니까.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끝났어.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야. 난 아직 내 이름을 지켰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웃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동네 경로당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들이 종종 찾아와 주시거든요. 언니, 용기가 대단하다. 나도 그런 일 있으면 언니처럼 해야겠어. 지난주에는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사연을 방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래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상담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들이 갑자기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 일단 사인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확인해 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인간이 인간을 팔아넘길 순 없습니다. 나를 지킨 건 경찰도 법도 아니었어요.
끝내 내 편이 되어준 건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령자 금융사기 신고센터 1332,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시니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